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요, 이제 부동산 개발론 두 번째 관리랑 마케팅 20문제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 겁니다. 관리는 12문제, 마케팅은 8문제인데 기출문제 믹스해서 그대로 나오니까 열심히 연습하시면 단기간에 점수 향상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 영역입니다. 요거 이번에 그 4월달에 있었던 감정평가 시험에서는 요걸 냈어요. 자, 부동산 관리는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시설관리 FM 있고요. 재산관리 PM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릅니다. 자산관리 AM이 있습니다. 자산은 에셋 매니지먼트에서 AM이고요. 재산관리는 프로퍼티 매니지먼트에서 PM이고요. 시설관리는 퍼실리티 매니지먼트에서 FM입니다. 시설관리는 그냥 눈도장만 찍으세요. 설비, 운전, 보수, 에너지, 청소, 방범, 방제, 외주관리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는 시설관리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게 그냥 보시고 넘어가셔도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산 관리는 수지 비임으로 암기합니다. 수지 비임. 그래서 두 번째 글자나 세 번째 글자까지만 수입, 지출, 비용, 임대차 하시면 돼요. 자산 관리가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데 여동생 남편 매제가 프로폴리스 팔았어요. 프로폴리스. 매제 프로폴리스 자산, 매제 프로폴리스 자산, 수지 비임 재산. 수지 비임 재산, 매제 프로폴리스 자산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답이 될 수 있는 게 여기 세 개밖에 없어요. 딱 보고 이게 AM인지 자산인지 PM인지 FM인지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근데 매제 프로폴리스잖아요. 이거 매제 프로폴리스. 이거는 자산 관리입니다. AM 영어 단어도 한번 연습해 놓으세요. 왜냐하면 자산하고 재산은 좀 헷갈릴 가능성이 있어서 에셋인지 프로퍼티인지를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산 관리에 관련되는 내용이다. 답은 1번. 똑같은 문제가 한 번 더 나왔습니다. 2번 문제. 또 관련이 있는 것을 찾아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PM인지 조심해야 해야 돼. FM인지 AM인지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관련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매제 프로폴리스, 매제 프로폴리스. 위험이 리스크거든요. 리스크. 이런 것들은 자산 관리가 되겠죠. 3번 AM이다. 자산 관리가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수지 비임의 재산 관리도 같이 한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AM과 PM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수지 비임, 수입 지출 비용 임대차는 재산 PM이고요. 매제 프로폴리스, 매제 프로폴리스, 매입 매각, 재개발 재투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포트폴리오, 투자 리스크 이런 것들은 자산 관리가 됩니다. 구분해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답은 3번. 3번입니다. 부동산 관리 방식에 대한 설명인데 이거 뭐 전문적이다. 뭐 게임 끝났어요. 전문적이고 상당히 효율적이다. 그리고 설비가 고도화되었다. 그리고 또 전문이 나왔어요. 전문업자. 그리고 대형 건물. 그리고 기밀 유지는 어렵다. 불리하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위탁 관리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이고 효율적이고 대형 건물 고도화, 기밀 유지는 분리하며 위탁 관리에 대한 특징입니다. 아주 쉽게 나오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가 관리, 위탁 관리 장단점이 최근 기출의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4번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모두 해당되는 방식을 찾아라라고 했는데 소유와 경영의 분리요. 대형 건물이요. 근데 용역 부담은 생기겠죠. 수수료 줘야 되겠죠. 근데 전문적이다. 뭐 당연히 위탁 관리 방식이 되겠죠. 답은 2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완전히 똑같은 문제가 또 나왔었습니다. 최근에는 계속 이것만 시험에 나오네요. 부동산 관리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내용을 옳게 묶은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소유자가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가 있다. 이거는 자가 관리가 되겠죠. 전문적이고 효율적이다. 이거는 위탁 관리죠. 기밀 보안이 유리하다. 유리가 더 중요합니다. 분리 그러면 답이 바뀌니까 이거는 자가 관리입니다. 그런데 고도화 위탁, 대형 건물 위탁, 소유와 경영의 분리 위탁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관리하게 한다. 이게 이제 분리가 되겠죠. 그래서 4개씩 자가를 이루고 있으니까 자가 관리는 다 틀리게 되겠네요. 왜냐하면 자가 관리는 2개밖에 없으니까. 위탁 관리 방식으로 설명은 니은, 리을, 미음, 비읍. 니은, 리을, 미음, 비읍. 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하나, 둘, 3개 연속으로 전부 다 자가관리와 위탁관리의 장단점을 물어본 그런 문제입니다. 편안하게 확인하시면 되고 6번 문제로 가볼게요. 부동산 관리 방식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똑같습니다. 지문은 똑같습니다.
전문적이고 대형 건물 관리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위탁 관리 하시면 됩니다. 경계 측량 실시하는 것은 법경계 중에서 기술적 관리가 맞습니다. 부동산 관리를 할 때는 종합적인 관리가 돼야 되겠죠. 자가 관리하게 되면 자치 관리가 자가 관리입니다. 아니라 되기 쉽다. 타성화를 얘기하는 거고요. 전문성도 결여된다. 예, 맞습니다. 자가 관리 단점입니다. 혼합 관리는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서 위탁하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는 장점 아닙니다. 혼합 관리는 두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요. 불명확하다. 그리고 관리업자들 간의 긴밀한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단점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장점보다는 단점 위주로 책임 소재 불명확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 이렇게 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혼합 관리는 단점 2개. 7번으로 갑니다. 부동산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 1번은 됐고 2번 시설 관리는 상당히 소극적인 관리입니다. 시설 관리 FM이라고 하는데 설비, 운전 보수, 에너지, 청소, 방범, 방제, 외주 관리 이런 것들을 시설 관리라 그래요. 자기 관리 방식은 위탁 관리 방식에 비해서 기밀 유지에 유리합니다. 의사결정 신속, 신속합니다. 그래서 자가 관리 방식은 기밀 유지에 유리하고요.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중에서요. 총 수입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한다면 이거는 비율 임대차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비율 임대차는 우리 부동산 계간마 개발 관리 마케팅 중에서 유일하게 계산 문제가 등장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냐면 뒤에 가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만 매출액을 구해요. 그리고 매출액을 둘로 나눕니다. 뭐로요? 손익분기점과 손익분기점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나눕니다. 손익분기점까지는 기본 임대료를 내고요. 손익분기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임대료를 내고요. 둘을 더해서 더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임대료를 선정하는데 추가 임대료를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면 초과 임대료에다가 곱하기 추가 임대요율을 곱합니다. 그럼 추가 임대요율은 전체 다 곱하는 것이 아니라 손익분기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곱하는 거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치 선정이 중요합니다. 매출액, 손익분기점, 초과 부분에서는 추가 임대료율을 곱해서 추가 임대료 구하고 기본 임대료는 시험 지문에 주어질 겁니다. 기본 임대료와 추가 임대료를 더해서 임대료 결정이 이루어진다. 요 왁구, 틀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의 물리적, 기능적 하자 유무를 발견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경계 중에서 기술적 측면의 관리입니다. 이거 경제적 측면의 관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술적 측면의 관리 중에서 물리적, 기능적 하자를 발견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거 요거랑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 개선,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을 계산하는 거. 건물 부지 부적응 개선과 물리적, 기능적 하자를 발견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경계 중에서 콕 집어서 기술적 관리예요 라고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틀린 걸 찾아야 되니까 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8번으로 가봅니다. 8번 건물의 내용 연수와 생애 주기 관리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오케이. 1번, 2번은 좀 됐고요. 3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안정 단계 요 국면은요. 건물의 양호한 관리만 잘 이루어진다면 5단계 중에서 가장 장기간에 걸치고 연장시킬 수 있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요 시기가 지출이 유익한 시기예요. 오케이. 그다음에 노후 단계에서는요. 웬만하면 악화되기 때문에 지출을 억제하고요. 지출을 억제하고 교체를 계획하는 시기입니다. 교체를 계획하는 시기. 답은 5번인데 건물의 관리에 있어서 재무, 회계, 예약, 인력 이런 것들은 위탁해버리고 청소 포함한 그 나머지는 소유자가 직접 관리한다. 일부는 위탁하고 일부는 직접 관리하는 것은 위탁관리 방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혼합관리다라고 해야 되고요. 혼합관리는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업자들 간의 긴밀한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겁니다. 답은 5번이고 여기는 없는데 이게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건물의 생애 주기 중에서 혹시 유용성이 최고 높은 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콕 집어서 신축이라고 해야 됩니다. 유신이라 그랬습니다. 유용성 가장 높은 단계는 유신, 안정 단계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용성 높으면 신축, 유용성 높으면 신축 그렇게 공부하시는 겁니다. 이 문제 답은 몇 번? 5번이지만 안정 단계와 노후 단계 말고도 신축 단계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9번, 10번, 11번, 12번까지 네 문제가 요거 초초 요약에서도 다 풀어봤던 문제인데
한 번 더 풀면서 이제 완전 내용 다지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율임 대차 계산 문제입니다. 자, 비율임 대차 계산 문제 9번 문제부터가 이제 비율임 대차 계산 문제인데, 첫 번째는 뭐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냐면 임대료 구하랍니다. 자, 매출액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매출액이 여기 있잖아요. 제곱미터당 20만 원입니다. 근데 500제곱미터예요. 매출액은 1억입니다. 매출액 1억을 손익분기점과 손익분기점 초과하는 부분으로 나눕니다. 손익분기점이 5천입니다. 그러면 손익분기점을 초과하는 부분도 5천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손익분기점까지는 기본 임대료를 내거든요. 기본 여기 있습니다. 제곱미터당 6만 원. 요거 해서 3천만 원이 기본 임대료입니다. 근데 추가 임대료를 구해야 되는데, 이 추가 임대 요율 10% 보이시죠? 여기는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겁니다. 여기다가만. 그래서 5천에 10%에서 500만 원을 추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둘을 더하면 임대료는 3,500만 원이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답은 4번이 되는 그런 문제인데, 여러분들은 위치 선정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1억 이거 뭐예요? 매출액. 5천 이거 뭐예요? 손익분기점. 또 5천 뭐예요? 초과 금액. 요거 뭐예요? 추가 임대료율. 요거 뭐예요? 기본 임대료. 요거 뭐예요? 추가 임대료. 더하면요 임대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위치 선정 딱딱딱딱 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요 위치에 한치 오차도 없이 위치를 시켜 주셔야 합니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진짜로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답은 4번이고요 10번 문제,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자 보세요. 이번에는 뭘 구하라고 했냐면 손익분기점 구하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여기가 매출액이거든요. 매출액. 여기가 손익분기점이거든요. 여기가 초과 부분이고요. 여기다가 추가 임대료율을 곱하거든요. 이게 기본 임대료고요. 얘가 추가 임대료고요. 더해서 임대료를 결정하는데, 얘는 임대료가 5,500이다 라고 나왔어요. 이게 5,500만 원이래요. 근데 이거 구하래요. 손익분기점. 손익분기점 이거잖아. 자, 일단 매출액부터 구합시다. 매출액은 제곱미터당 30만 원입니다. 근데 1000제곱미터예요. 매출액이 3억이라는 결론이 나와요. 전체 임대료는 5,500 지급했고, 추가 임대료율이 5%인데 요게 5%래요. 5%. 근데 기본 임대료가 제곱미터당 5만 원이래요. 5만 원 곱하기 1000 때리면 됩니다. 그럼 이게 5천만 원이라는 결론이 나오잖아, 그지?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낸 임대료가 500만 원이에요. 왜냐면 전체 임대료가 얼마니까? 5,500이니까. 그럼 얼마에서 5% 때리면 500만 원이 나오느냐 하는 건데요. 500 나누기 5% 때리면 돼요. 그럼 이게 1억이거든요. 1억 하고 1억 체크하려고 덤비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이거 물었잖아. 손익분기점. 초과 부분이 1억으로 밝혀졌잖아. 그럼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2억이다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한 번 더. 전체 번 돈 3억. 전체 낸 임대료 5,500. 그런데 기본으로 낸 돈이 5천. 그럼 추가적으로 더 낸 게 500이다. 요율은 5%다. 얼마에다가 5% 때리면 500이야? 1억에다가. 근데 전체 번 돈이 3억인데 초과 부분이 1억이니까 손익분기점은 2억이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위치 선정만 잘하면 껌입니다. 껌. 손익분기점 구하는 거. 그 다음에 11번 문제.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11번 문제. 11번 문제는 좀 또 특이합니다. 11번 문제.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갈수록 태산이네. 추가 임대료율을 구하래요. 퍼센트. 일단은 문제 봅니다. 매출액이 얼마죠? 매출액이 여기 있네. 100만 원. 근데 750제곱미터입니다. 곱하기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전체 얼마 벌었냐면 7억 5천만 원 벌었습니다. 7억 5천만 원 벌었고, 임대료로 낸 돈은 얼마냐면 1억 2천만 원이다 라고 여기 있어요. 여기 보세요. 전체 임대료로 낸 돈이 1억 2천만 원이다. 근데 기본 임대료가 제곱미터당 10만 원입니다. 750제곱미터니까 기본적으로 낸 임대료가 7,500만 원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1억 2천에서 7,500을 기본 임대료로 냈으니까 추가적으로 더 낸 임대료가 4,500만 원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제곱미터당 60만 원입니다. 그러면 60만 원 곱하기 750만 원 계산기 때려줍니다. 그럼 이게 얼마 나오냐면 4억 5천만 원 나와요. 아니 그러면 4억 5천만 원에 대해서 기본 7,500만 원을 냈고 추가적으로 더 번 돈이 3억입니다. 3억에다가 몇 퍼센트를 때리면 추가적으로 더 번 돈 4,500이 나오는데 이거 구하라는 얘기. 이거. 그럼 여러분들 계산기 됐다고 빨리 4,500 나누기 3억 하면 계산기에 0.15가 뜹니다. 퍼센테이지로 구해야 되니까 3억에다가 결국 15% 곱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답은 1번이 됩니다. 이 문제는 전체 번 돈이 7억 5천이고 손익분기점이 4억 5천이라면
추가적으로 더 번 돈은 3억이다. 기본 임대료가 7,500인데 전체 임대료가 1억 2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낸 임대료는 4,500만 원이다. 3억에다가 몇 퍼 더 때리면 4,500이 됩니까를 묻는 문제니까 15% 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출제원들이 조금 난이도를 조금씩 높여가면서 턱턱 내다가 우리 수험생들이 특히 저한테 개론 배우신 분들은 턱턱 잘 풀어내니까 갑자기 급발진하면서 이건 못 풀겠지 하면서 12번 문제를 냅니다. 아, 이거 너무 못됐어 진짜. 아, 12번. 12번은 이제 임대료 합계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임대료 합계. 근데 조건이 이렇게 월로 줬습니다. 월 버는 돈. 근데 1월 달부터 6월 달을 상반기라고 하고요.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를 하반기라고 하는데 상반기는 10만 원 벌었고 하반기는 19만 원 벌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곱하기 6을 다 때려줘야 됩니다. 번 돈에다가. 그리고 이 둘을 합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임대료 합계가 나옵니다. 근데 그럼 상반기 거를 먼저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기준입니다. 10만 원 곱하기 얼마를 때려줘야 되면 300을 때려줘야 됩니다. 10만 원 곱하기 300제곱미터 때려주면 얘는 3천 벌었고요. 얘는 19만 원 곱하기 300을 때려줘야 됩니다. 그럼 얘는 얼마를 벌었냐면 5,7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오케이. 근데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둘 다 3,500이랍니다. 3,500. 얘도 3,500, 얘도 3,500. 그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지. 위에는 초과 부분이 없습니다. 아, 그럼 얘는 선생님 기본 임대료만 내면 되겠네. 예, 맞습니다. 얘는 초과 부분이 2,200만 원이 더 초과되었습니다. 그럼 얘는 기본 임대료 내고 요율 곱해가지고 추가 임대료도 내고 둘을 더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기본 임대료가 제곱미터당 얼마냐면 5만 원입니다. 그래서 5만 원 곱하기 300제곱미터니까 얘는 얼마요? 그러면 1,500만 원만 임대료를 내면 됩니다. 얘는 기본 얼마에다가 1,500만 원에다가 추가 임대료율이 지금 현재 10%입니다. 여기 10% 여기 계산합니다. 여기 10%. 2,200만 원에 10%니까 220만 원이거든요. 그럼 얘는 계산을 해보면 1,720만 원이 됩니다. 1,720만 원. 그 여기가 월 임대료니까 여기다 곱하기 6을 하고요. 얘는 하반기니까 월 임대료 곱하기 6을 해서 더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산기 입력할 때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보세요. AC 1,500만 원 곱하기 6는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1,720만 원 곱하기 6는 한 다음에 GT를 누르면 지가 알아서 요 값과 요 값을 그랜드 토탈에서 계산해 줍니다. 계산기 이것만 눌러야 됩니다. 혹시 계산기 이렇게 제가 칠하는 대로 쳤는데 답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카시오 계산기라서 그래요. 일반 쌀집 계산기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지가 알아서 1억 9,320만 원을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한 게 이게 월 기준 금액입니다. 근데 1년은 12개월이니까 여기 상반기 거 6을 곱해줘야 되고요. 하반기 거 6개월치를 곱해줘서 둘을 더해야지 임대료액이 나옵니다. 이게 월 기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2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4개 풀고 나면 더 이상의 난이도는 제가 봤을 때 없을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사실은 여기서 나온 게 아니고 감정평가사 부동산학 원론 시험의 문제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요즘에는 최근에는 감정평가사 부동산학 원론 문제도 꼭 한번 풀어보시고 시험에 접근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답은 2번이 되는 그런 문제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는 마케팅 8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가보겠습니다. 1번 부동산 마케팅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마케팅이 공급자 중심이었는데 최근에는 수요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습니다. 참고로 공급자 중심이 시장 점유 마케팅이에요. 근데 이게 수요자 중심, 고객 점유 마케팅으로 바뀌어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STP 전략은 세그멘테이션, 모음 온다 그랬습니다. 세분화하고 타겟, 표적을 정하고, 프로모션 하면 안 됩니다. 포지셔닝이 나와야 됩니다. 포지셔닝, 즉 차별화 전략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STP 전략은요, STPD에 모음 온다 그랬어요. 모음 온다. 세그멘테이션, 타겟, 포지셔닝, 세분화, 표적, 차별화. 그래서 STPD에 O가 와야 되고요. 프로모션 판매 축지는 포피믹스 전략을 말하는 겁니다. 답은 2번이 되는 그런 문제고, 가격 전략이 4개 있는데 경쟁사 가격을 그대로 추종하는 동일한 가격을 받는 전략은 시가 전략이고요. 얘랑 비교해야 될 게 혹시
신축 가격 정책 그러기도 하고요. 적응 가격 정책 그러기도 하거든요. 신축 가격 정책, 적응 가격 정책은요. 같은 자재를 썼지만 가격을 다르게 판매하는 정책입니다. 가격 다르게 그러면 신축, 적응 가격 정책이고요. 경쟁사와 똑같은 가격 그러면 시가 전략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맞죠? 소비자와 공급자가 다 나와요. 고객, 공급자가 다 나오면 관계 마케팅입니다. 시장점유 마케팅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장점유 마케팅에는 STP하고 포피 믹스 전략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STP를 알고 있느냐를 물어주는 문제, 답은 2번입니다. 2번 문제. 부동산 마케팅 포피는요. PD에 L이나 R이 나와요. L이나 R. 무조건 자음입니다. 플레이스,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로모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플레이스는 뭡니까? 그러면 유통 경로입니다. 프로덕트는 제품입니다. 프라이스는 가격입니다. 프라이드 아닙니다. 프라이스입니다. 프로모션 판매 촉진입니다. 그래서 PD에 L이나 R을 쓰면서 플레이스 그러면 유통 경로입니다. 유통 경로. 제품 프로덕트입니다. 가격 프라이스입니다. 판촉 프로모션입니다. 그래서 프라이스 맞습니다. 가격. 프로덕트 제품 맞습니다. 플레이스 유통경로 맞습니다. 프로모션 판매 촉진 맞습니다. 포지셔닝 절단 나는 겁니다. 다 죽는 겁니다. 우리 이러다가 다 죽어 진짜. 포지셔닝은 STP 전략입니다. 파트너십 파트너십 PD에 L이나 R이 와야 됩니다. A나 이렇게 이딴 식으로 O 이렇게 오고 그러면 안 돼. STP는 STPD에 뭐 온다 그랬습니다. 오고 오는데 포피는 PD에 L이나 R만 옵니다. 플레이스,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로모션. 모르면 절단 납니다 진짜. 영어로 다 한 번씩 써봐야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포피 모르고 접근하시면 큰일 납니다. 3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마케팅 전략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요. 수요자 측면이 아닙니다. 공급자 측면입니다. 시장 점유는 공급자. 수요자 측면은 고객 점유 마케팅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STP나 포피 믹스가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리고 적은 가격 전략, 더 많이 쓰는 말은 신축 가격 전략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데 신축 가격 전략, 적은 가격 전략은 같은 자재를 썼지만 가격을 다르게 판매하는 정책을 신축 가격, 적은 가격이라고 합니다. 3번 됐고 4번. 시장 세분화는 세그멘테이션 전략입니다. 세그멘테이션은 수요자를 가지고 시장을 분할하는 것, 세분화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고객 점유 마케팅은 그렇습니다. 소비자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의 각 단계, 이걸 영어로 아이다라고 합니다. 아이다가 뜨면 고객 점유 마케팅입니다. 이 아이다 요놈이 고객 점유 마케팅 요놈이 아까 얘기했던 수요자 측면의 전략입니다. 수요자 측면은 고객 점유, 공급자 측면은 시장 점유 하는 겁니다. 아이다는 attention, interest, desire, action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틀린 거 찾으라고 했고 답 바로 1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풀 수 있어야 됩니다. 4번 문제. 유명한 문제입니다. 포피를 연결 한번 해봐라. 일단 포피는 플레이스,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로모션인데 실개천을 설치하는 것은 제품 전략입니다. 이거는 프로덕트. 중개업소는 분금중 중에 하나거든요. 분양대행사, 금융기관, 중개업소. 우리 경로 분금중 다녀 이렇게 암기하기로 했죠. 경로는 유통경로, 중개업소는 유통경로입니다. 분양가는 가격, 프라이스 전략이고요. 경품은 무조건 판촉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요, 얘는 플레이스, 얘는 프로덕트. 죄송합니다. 프로덕트. 얘가 플레이스, 얘가 프라이스, 얘가 프로모션입니다. 영어로도 연습하시고요. 여기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포피 연결하는 거 해설 자세하게 끝판왕답게 써놨으니까 한번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요 5번 문제입니다. 틀린 거 찾아라. 1번은 됐고 2번부터 갑니다. STP 이번에는 맞았는지 한번 볼게요. 세그멘테이션 세분화, 타겟 표적, 포지셔닝 맞아요. 모음해야 됩니다. 오 좋습니다. 시장 세분화 세그멘테이션은요, 수요자를 세분화하는 전략을 말하는 거고요. 표적은 세분화된 집단 중 표적을 잡는 것을 말합니다. 아이다는 attention, interest, desire, action 다 좋았는데
얘는 절대로 시장점의 마케팅 아닙니다. 얘는 고객점의 마케팅입니다. 시장점의 마케팅 전략은요, STP나 포피믹스가 나와야 되고요. 아이다는 고객점의 마케팅입니다. 아이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다는 고객점의 마케팅이다. 아이고 이렇게 IC 하면 안 돼. 아이고 해야 됩니다. 공부하다가 화내면 안 돼. 아이다는 고객점의 마케팅입니다. 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문제. 오케이. 6번으로 갑니다. 부동산 마케팅 전략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했는데 이거 답 1번입니다. SNS 블로그 같은 데다가 입소문 내는 마케팅을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답이 1번인데 이 문제는 답 1번은 별로 안 중요하고 2번부터 5번까지가 왜 틀렸는지를 찾아내는 게 핵심이 됩니다. 아시겠죠? 가보자. 자, 고객의 인식 속에 내 제품을 각인시킨다 그러셔도 되고요. 위치시킨다 하셔도 됩니다. 내 제품을 고객 인식 속에 각인하는 거, 위치하는 거, 이걸 갖다 우리는 시장 차별화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 STP라고 배운 적이 있죠? S가 세그멘테이션, T가 타겟, P가 포지셔닝인데 수요자 가지고 시장을 나눕니다. 그러면 세그멘테이션. 나뉘어진 수요자 집단 중 가장 자신 있는 집단을 찾습니다. 그러면 타겟. 고객의 인식 속에 내 제품을 각인하고 위치시키는 것을 포지셔닝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차별화 전략입니다. 경품 추첨이 났죠. 그러면 이거는 유통 경로가 아니라 판촉 프로모션 전략입니다. 골프 연습장, 헬스장 설치하는 거, 연습장, 헬스장 설치하는 것은 가격 전략이 아니라 뭐야? 제품 전략이 됩니다. 제품, 프로덕트 전략이죠. 아이다는 어텐션, 인터레스트, 디시즌. 진짜 디스리고 싶네. 디시즌이 아니라 욕망이 나와야 됩니다. 욕망, 디자이어가 나와야 됩니다. 욕망. 그래서 아이다도 꼭 한번 써봐야 됩니다. 디자이어. 첫 번째, 어텐션, 주의 주목. 인터레스트, 관심 흥미. 욕망, 디자이어. 액션, 행동. 이렇게 하는 겁니다. 2번부터 5번까지 왜 틀렸는지 찾아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1번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답이지만 2, 3, 4, 5번이 왜 틀렸느냐. 마지막 두 문제. 7번으로 갑니다. 자, 유명하죠.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정책을 뭐라고 합니까? 라고 물으면요. 절단납니다, 이거. 이거 시가 전략 아니고요. 신축 가격 정책, 적응 가격 정책이라고 합니다. 시가 정책은 경쟁 업체랑 똑같은 가격을 받는 전략을 말합니다. 답은 1번이고요. 표적 시장, 타겟을 얘기하는 겁니다. 타겟. 타겟은요. 세분화된 시장 중 가장 자신 있는 집단을 찾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마케팅 믹스는 포피라고 하는데 PDLR 잘하는지 봅시다. 플레이스,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로모션. 이번에는 맞습니다. 나머지 4번, 5번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시가 전략과 신축 가격 정책을 구분할 줄 아느냐 하는 문제. 정답은 1번입니다. 마지막 8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마케팅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 소비자들에게 만족감을 주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부동산이 지니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소비자들에게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만족을 주는 특징을 셀링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건 참고하시면 돼요. 고객점유 마케팅은 공급자 중심이다 아니라 그랬죠. 고객점유는 수요자 중심이고요. 공급자 중심은 시장점유 마케팅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답은 2번이고요. 그럼 고객점유 마케팅에 뭐가 있는데 아이고에서 아이다가 있습니다. 관계 마케팅은 공급자와 소비자의 관계. 맞습니다. 두 사람이 다 나오면 관계 마케팅입니다. STP는 몸 나와야 됩니다. 세그멘테이션, 타겟, 포지셔닝 맞고요. 아니다. 간만에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주의, 어텐션, 관심, 인터레스트, 욕망, 디자이어, 행동, 액션. 간만에 맞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정답이 되고요. 부동산 마케팅은 계속 강조합니다만은 시장 점유 있고요. 또 고객 점유 있고요. 또 관계 마케팅이 있습니다. 시장 점유는 많이 나오죠. 시험에. 공급자 중심이다 기억하시고요. 고객 점유는 수요자 중심이다 기억하시고요. 관계 마케팅은 수요 공급자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거니까 둘 다 나온다 기억하세요. 시장 점유 마케팅은 STP 하나랑 포피믹스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요. 얘 두 개가 제일 중요하니까 세그멘테이션, 타겟, 포지셔닝의 주요 내용과 포피믹스, 플레이스,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로모션의 주요 내용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고객 점유는 아이다인데 이것도 영어 단어 다 봐야 됩니다. 어텐션, 인터레스트, 디자이어, 액션. 관계 마케팅은 브랜드 마케팅인데 얘는 시험에 거의 나온 적은 없어요. 사실은 거의 STP
뽑히 아이다 통해서 정답은 결정이 되니까요. 관계 마케팅은 거들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많은 내용을 달려오긴 했는데 이제 드디어 하나 남았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 이제 그 우리 마케팅을 마지막으로 해서 마지막에 이제 감정 평가론이 남았습니다. 중요하겠죠. 감정 평가론은 3개 파트인데 제가 시간도 한 3강 정도, 이제 3강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감정평가 기초 부분 한번 보고요. 원가 비교 방식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수익 방식과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 작정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론 총 평가 1, 평가 2, 평가 3 이렇게 해서 기출 해긋기는 3개로 나누어서 수업 진행을 할 작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기출 과정은 3번 정도 남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감정평가론 아까지 다 끝냈고 감정평가론 1번, 2번, 3번으로 3개 편으로 나누어서 문제 풀이하고 나면 기출 문제 모두 끝이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힘든 과정이었습니다만은 분명히 60주문으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 보람 있는 과정이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네, 그럼 우리는 감정평가론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힘내시고 우리 이제 딱 3번 남았으니까 3번만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부동산 학개론 해설 끝판왕 기출 문제 끝 기가 모두 끝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다음 영상 감정평가론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